밍아밍 안녕하세요. 새댁 민지입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지 한 3, 4개월 됐는데 이제 결혼이랑 동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중복되는 거랑 대답할 것들 추려가지고 질문을 정리해봤더니 한 47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할 텐데 영상이 굉장한 대장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채널. 결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나 뭐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아니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단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결같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고 제가 가장 왔다라고 치는 제가 가장 최고라고 치는 남편의 성격적인 측면은 일단 사람이 잔잔해요. 제가 막 우왕하고 약간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막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연병을 해요. 근데 남편은 약간 잔잔하고 크게 감정 기복이 없어. 그냥 기뻐도 와 이러고 말고 슬퍼도 이러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로 같이 있으면 조금 잘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예. 제가 암기력은 되게 좋거든요. 뭐 길이나 얼굴이나 좀 글자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배우는데 내가 특이하게 숫자를 좀 잘 못 외우더라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10초 전에 본 숫자도 까먹어요. 근데 남편은 글자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숫자는 엄청 기억을 잘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는 같이 있으면 완전 알맞은 팀이다. 이거 완전 상호 보완적인 팀이다. 이러면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 네. 남편 얼굴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유튜브에는 올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관종인데 남편은 관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자이크 하는 게 더 편해서 본인도 그렇고 저도 더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가끔씩 인스타그램에는 남편 사진을 올리기도 해요. 올리기도 하는데 비싸합니다. 뭔가 내 남편인 걸 조금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올려. 근데 올리고 나서 약간 부담스러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또 지워. 그래서 아마 민지 인스타그램을 자주 본 사람들이라면은 남편 얼굴을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혼자 살 때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혼자 살 때에 비해서 덜 외롭고 덜 무섭고 이게 진짜 추상적인 감정이긴 한데 집이 진짜 안락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그냥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직캠을 봐요. 제가 또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타입이라 태민 선배님이나 몬스터엑스 친구들이나 약간 그런 친구들 직캠을 좀 많이 보는데 그게 지금 조금 TV로 보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음 이것만은 서로 지켜주자 하는 거나 서로의 규칙이 있는지 침대에 외출복 입고 올라가지 않기 핸드폰 알코올 솜으로 닦기 요거 2개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규칙 같은 거. 남편과 남친의 차이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남편한테는 나의 모든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는지, 그리고 어떤 큰 소비를 할 건지 이런 것을 남친이랑 공유하진 않잖아. 이제 남편한테는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조금 많이 벌었고 조금 적게 벌었고 남편이랑 같이 우리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 여자친구는 그냥 약간 그 순간에 내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랑은 조금 더 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커가지고 이런 직업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거고 다른 일을 해본다면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지 채널. 뭐 이거는 꼭 고민해보고 결혼해라. 이거는 좀 챙겨서 결혼을 해라. 저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은 조금 결혼을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 둘이 만난다는 거는 두세 개가 만나는 거야. 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을 빚을 수는 있어요.
있어.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진짜 내가 이 관계에서 너를 이겨먹고 갑자리를 차지하겠어가 느껴지는 갈등이냐, 아니면 앞으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는 갈등이냐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뭔가 더 나은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양가 허락설 어떻게 됐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무릎 꿇고 절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막 이런 거나, 어르신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요렇게 진행된 건 없어요.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고요. 각각 이제 자기 집에 얘기를 했죠. 내가 올해 만났던 애인 알지? 이번에 결혼할 거야. 허락을 각자 받고 돌아와가지고 결혼 얘기가 됐으니 상견례를 추진해보자꾸나. 그러면서 이제 상견례를 추진해. 그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시부모님이랑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한 3-4번인가 꽤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여름에 우리 아빠가 여수에 펜션을 잡았어. 시부모님을 초대한 거야. 오빠네 가족들이랑 같이 여수로 놀러가서 그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그 시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각자 뭐 너네가 이건 해와야 되지 않겠니? 야, 요건 없어. 우리 둘의 의사를 되게 존중을 해주셨고, 너네 둘이 만나는 건데 뭐 우리가 관여할 곳이 있겠냐 이러면서 그냥 저희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우리 오빠네 가족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을 진짜 좋아해. 근데 애초에 딱 보면은 내 남편이 조금 사람이 좋아. 인상이 딱 좋아. 약간 어른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 집안일 분담 딱히 뭐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집안일을 아예 안 해, 둘 다. 주말에 같이 몰아서 하는 편. 같은 시간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분담? 이렇게 딱히 없습니다. 야, 나 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 어떻게 하시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질문을 주셨고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입냄새가 뭐 어때서? 약간 이런 생각. 왜 그게 나면 어때서? 물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에서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거면 생각을 해야지. 내 입에서도 입냄새가 나겠구나. 진짜 한 번도 입냄새가 지독하다고 정이 떨어져 본 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건 아예 그냥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푹 자고 일어나면 날 수도 있는 거죠. 생리현상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방구 텄냐. 안 텄습니다. 서로 각자 서로가 없는 곳에서 해결해요. 뭐 예를 들면 같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방구가 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른 방에 가서 끼고 온다거나, 한 집에서 화장실을 쓰니까 서로 용변 냄새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말해야죠. 나 방금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듣는 사람도 오케이 알겠다 하고 이제 안 들어가주는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뭐 딸이 낳고 싶다, 아들이 낳고 싶다, 뭐 몇 명 낳고 싶다 이런 거 얘기하곤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녀 계획이 있진 않아요. 뭐 물론 낳을 수도 있지만 안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1, 2년 내에는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아봐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같이 잘 때 불편하진 않냐, 한 침대 한 이불 쓰는데 불편하지 않냐 이러는데, 일단 저랑 남편은 그렇게 막 잠자리에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예민한 편은 아닌데 제가 보통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남편이 먼저 자고 있을 때 그 자고 있는 옆자리에 제가 눕거든요. 제가 딱 자려고 침대에 가면은 보통 어떻게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침대 한쪽에 이제 사람이 자고 있고 강아지가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C자로 구부려가지고 자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예민한 편 아니라서 그냥 저는 바로 잠들고요. 한 이불이나 한 침대 쓰는 거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도 봤어. 침대를 그냥 큰 거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방에 싱글 침대 2개를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 침대에서 자거나, 이불 같은 경우에도 하나 더 사가지고 덮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잠기가 밝은 편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코를 곤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합의하에 다른 방에서 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지 채널.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각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편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보통 뭐 한 사람은 안방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거실에 있고 그러면 되지 않나. 저는 보통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영상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갖고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길진 않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서 스트레스를 탁 털고 서로에게 성질 안 부리고 잘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추천합니까? 결혼 자체만 두고서는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말씀 못 드리는 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달라져요. 뭐 결혼을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본인의 성향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안 된다 하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전 동거 해보는 게 나을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미리 해보고 잘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데 민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서로 합의가 된다면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받으면. 약간 그런 거잖아. 시험 있잖아, 시험.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너랑 같이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할 거고 안 맞으면 넌 탈락이야. 여기에서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야. 이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 양식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사람이랑은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 사람이랑 생활 양식이 달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타협해줄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거로 검증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 동거는 안 나쁘게 봐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는 동거들 있잖아. 혼자 있는 거 외롭고 막 서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합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민지 채널. 뭐 양말 뒤집어 놓는 거랑 치약 어디부터 짜는지로 싸우나요? 안 싸웁니다. 저희는 안 싸워요. 둘 다 양말 뒤집어서 넣어놓고 둘 다 치약 아무데나 짜고 막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돈 관리, 생활비 분담, 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둘 다 각자 수입이 있어요. 각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들은 그냥 자기 통장에서 사고요. A 월급과 B 월급이 있잖아요. 그럼 A 월급은 약간 생활비로 써. B 월급은 약간 저축으로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얘기하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기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작년 4월인가 5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 예약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같이 안 살 곳이 있었을 때니까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예식장을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할 일이 있었어요. 밖에서 뭘 사야 되나? 그래갖고 그러면은 오빠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됐어요. 알겠다 하고 저는 따로 밖에서 볼일을 보고 남친이랑 시간을 맞춰서 예식장에 가서 예약을 하고 저희 집에 가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으로 딱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채널 새로 고침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제가 구독자 수가 약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만 더 있으면 새로운 만짜리대가 되는 그런 숫자였어요. 예를 들면 79,990명 정도였어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왜 새로 고침을 하냐. 그러니까 너가 8만 명이 되는 걸 자기가 먼저 봐야겠대요. 그래? 그러면 뭐 봐? 근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8만 명이 됐어. 근데 그 8만 명이 되자마자 갑자기 우리 집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고 다용도실에서 꽃바구니를 꺼내고 선반에서 갑자기 반지 케이스를 들고 오는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지 8만 축하해 이러는 거야. 8만 명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이 오빠가 진짜 내 채널에 관심이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구독자 수
대낮 오른 걸로 이렇게 파티도 해주고 그래갖고 케이크를 열어봤는데 윌유 메림인가 뭐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그림 그려주는 케이크 집 있잖아요. 그런 케이크 집의 케이크였고 반지도 있었는데 프로포즈 반지로 유명한 티파니라고 하는 곳에서 반지를 맞춰온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 반지거든요. 이 반지. 민지가 옛날부터 그런 말 했었거든. 나는 프로포즈를 받을 상황이 있으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받고 싶다. 뭐 의리의리한 곳에 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벤트처럼 해주는 것보다 그냥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케이크를 딱 받았는데 케이크에 윌유 메리미가 적혀 있으면은 그거 참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진짜 우리 만나기 초반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뭘 핑계로 케이크를 줄까 하다가 그날 마침 또 구독자 8만이 근접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케이크를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케이크랑 꽃바구니랑 그런 걸 숨겨놓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잠깐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갖고 그때 빠르게 집에 들어와서 숨기고 나왔대요. 제가 프로포즈나 이런 거에 환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예쁘더라고요.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남자친구가 레터리 케이크는 또 어디서 알았고 티파니 반지는 또 어떻게 알았고 그 티파니 반지 사려면 백화점 가야 되잖아요. 백화점을 두세 번인가 갔대 자기 혼자.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마음이.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아침에 뽀뽀하세요. 결혼하고 싸운 적 있으신가요? 싸우고 화해하는 법이 있나요?